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들도 쉬어가고 구름도 머물다 간다는 깊고 아늑한 늘본 마을이라는 곳에 마음씨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명옥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는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꽃향기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명옥은 이 마을에서 가장 뼈대 있는 집안인 조진사댁의 맏며느리이자 안주인으로서 집안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돌보며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내고 장독대를 닦는 그녀의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우러러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진사 댁은 기와 지붕이 높게 솟아있고 뒤편에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있어 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으며 명옥은 그곳에 살림을 도맡아 꾸려나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조진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의 봉양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었기에 집안은 늘 화목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명옥이 정성껏 끓여낸 된장찌개 냄새가 담장 밖으로 퍼질 때면 지나가던 길손들도 그 구수한 향기에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집안의 풍요로움을 짐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련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남편의 마음속에 생긴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조진사는 한양에 다녀오는 길에 달래라는 이름의 젊고 화려한 여인을 첩으로 데려왔고 그날 이후로 조용하던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비단 옷을 휘감고 향취를 풍기며 명옥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조진사는 어느덧 현명한 아내 명옥보다는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달래의 곁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명옥은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하며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며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달래의 야심은 단순히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그녀는 명옥을 몰아내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손에 넣으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조진사의 귀에 대고 명옥이 집안의 재물을 빼돌려 친정에 보낸다는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명옥을 시기하던 하인 몇몇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조진사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으나 달래의 끈질긴 이간질과 조작된 증거들에 결국 눈이 멀어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 명옥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명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달래의 관계에 깊이 빠져버린 조진사의 귀에는 아내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고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어느 어두운 밤에 조진사는 명옥을 안방으로 불러 차가운 목소리로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명옥은 남편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했으나 조진사는 매정하게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달래는 옆에서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명옥을 더욱 공경에 빠뜨렸고 결국 명옥은 그 길로 정든 집을 떠나 차가운 밤거리로 내몰리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던 무명옷 한 벌과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은비녀 하나, 그리고 평생 아끼며 모아온 푼돈이 든 작은 주머니뿐이었으니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을 걷던 명옥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몸을 떨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에 떠있는 조각달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옥이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늘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혀를 차며 조진사의 망령된 행동을 비난했지만 달래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선뜻 명옥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명옥은 마을 변두리에 있는 작고 허름한 오막살이에서 며칠을 지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으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자신이 가진 작은 재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을 사람 모두가 더럽고 냄새난다고 피하던 마을 끝자락에 버려진 똥밭이었는데 그곳은 온갖 오물이 모여 악취가 진동하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옥은 그 척박한 땅에서 묘한 생명력을 느꼈고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털어 그 땅을 사기로 결심하며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옥이 전 재산을 주어 그 쓸모없는 똥밭을 샀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녀가 드디어 정신을 놓았다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고 조진사 댁에서 고생만 하더니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명옥은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밭으로 나가 오물을 치우고 흙을 고르며 구슬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어느새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지만 명옥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땅은 정직하다는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똥밭의 악취는 코를 찔렀지만 명옥은 그것을 오히려 땅의 걸음이라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밭을 일구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찢긴 마음을 하나하나 기워나가는 수행자와도 같이 경건해 보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대지의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명옥이 일구던 똥밭에도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딱딱하게 굳어있던 흙 사이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며 생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명옥은 그 작은 생명들을 보며 난생 처음으로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고 비록 지금은 쫓겨난 본처의 처량한 신세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더욱 열심히 밭을 가꾸었습니다. 한편 조진사 댁에서는 달래의 사치와 낭비가 날로 심해져 집안의 가세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으나 조진사는 달래의 아양에 취해 재산이 빠져나가는 줄도 모른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명옥이 똥밭에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조진사에게 명옥의 비참한 행색을 조롱 섞인 투로 전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명옥은 밭일을 하던 중 잠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땀을 닦으며 자신이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았고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의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똥밭 근처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을 보며 화려한 장미나 모람보다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들풀의 강인함을 배웠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근처를 지나가며 코를 막고 도망칠 때도 명옥은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미움이나 시기 대신 평화와 인내라는 소중한 씨앗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명옥의 정성은 하늘도 감동했는지 그의 봄에는 유독 따스한 햇살과 적당한 비가 내려 똥밭의 작물들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명옥은 밭 한 구석에서 평범한 나물과는 조금 다른 모양의 잎사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산속 깊은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약초의 모습과 닮아 있어 그녀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식물을 살피며 물을 주고 돌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초에서는 은은하고 맑은 향기가 배어나와 똥밭의 악취를 조금씩 덮기 시작하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옥은 이 땅이 단순히 더러운 오물만 가득한 곳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기운을 품고 있음을 직감했고
남몰래 그 약초들을 더 정성껏 보살피며 이 일이 장차 자신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비웃었지만 명옥은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땅과 하늘만을 믿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단단한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옥의 하루는 새벽 이슬이 채 가시기도 전인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녀는 낡은 호미 하나를 들고 밭으로 나가 자풀을 뽑고 돌을 골라내며 쉼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땀방울이 턱끝을 타고 흘러 땅바닥을 적실 때마다 명옥은 조진사 댁에서 누렸던 부귀영화가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았고 비록 몸은 고달프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똥밭의 흙은 처음에는 차갑고 거칠었으나 명옥의 손길이 닿을수록 점점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해갔고 그녀는 흙의 감촉을 통해 대지가 전해주는 위로와 격려를 온몸으로 느끼며 고독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마을 안악들이 멀리서 그녀를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명옥은 그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흙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소리에만 집중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달래는 집안의 실권을 장악한 이후로 하인들을 가혹하게 부리고 사소한 일에도 불호령을 내리며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기에 예전 명옥이 있을 때의 따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조진사는 뒤늦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달래의 달콤한 현올림에 중독되어 그녀의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신세가 되어버렸고 집안의 보물들과 곡식들은 달래의 주머니로 야금야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가끔 들려오는 조진사 댁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으나 이제는 자신이 돌아갈 자리가 아님을 알고 오직 똥밭을 일구는 일에만 전념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했습니다. 그녀는 밭 한가운데에 작은 원두막을 짓고 그곳에서 잠시 비를 피하거나 달빛을 감상하며 소박한 행복을 찾아갔고 똥밭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닌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깊어가자 명옥의 똥밭은 온통 푸른빛으로 뒤덮였고 그곳에서 자라나는 채소들은 유난히도 크고 싱싱하여 시장에 내다 팔면 금세 동이 날 정도로 인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옥은 채소를 판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서도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마을 노인들에게는 아낌없이 채소를 나누어 주어 사람들의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똥밭에서 자란 것이라며 꺼림칙해 했지만 명옥이 기른 채소의 뛰어난 맛과 영양을 경험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녀의 정성과 솜씨를 인정하며 하나둘씩 명옥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똥밭의 악취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와 명옥의 맑은 웃음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했으니 이는 명옥의 인내와 노력이 만들어낸 작지만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옥은 밭에서 수확한 것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땅 깊숙한 곳에서 빛나는 작은 조약돌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평범한 돌이 아니라 예부터 복을 부른다고 알려진 진귀한 옥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똥밭이 예전부터 마을에 기운이 모이는 명당이라는 소문을 떠올렸고 자신이 이 땅을 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되어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명옥의 성실함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노인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명옥의 밭을 직접 찾아와 그녀의 노고를 치하하며 땅의 비밀에 대해 슬쩍 힌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노인은 명옥에게 이 땅은 주인의 마음씨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 같으니 절대 초심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고 명옥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밭을 돌보았습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오후 명옥은 밭에서 일하다 잠시 더위를 식히기 위해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멀리서 조진사 댁에 어린 종이 헐떡거리며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명옥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조진사가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고 집안은 달래의 횡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어 명옥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명옥은 자신을 내쫓았던 남편이었지만 그가 알아누웠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지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꾹 참아내고 대신 정성껏 키운 약초 몇 뿌리를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이 약초를 다려 진사님께 드리라고 신신당부하며 보냈고 홀로 남겨진 밭에서 남편의 쾌유를 빌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조진사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고 마을에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불러보았으나 모두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하여 집안 사람들의 근심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달래는 남편의 병수발을 들기는커녕 조진사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궁리하며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고 하인들은 주인 없는 집에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명옥이 보낸 약초 덕분에 조진사는 잠시 기운을 차리는 듯 했으나 달래가 중간에서 약초를 가로채 버리는 바람에 증세는 다시 악화되었고 조진사는 그제야 자신이 내쫓았던 명옥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명옥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며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방 안에는 오직 적막함과 달래의 싸늘한 시선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명옥은 남편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자신이 기르고 있는 약초들이 그를 살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더욱 정성을 다해 약초밭을 가꾸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달림에게 남편을 살려달라고 빌었고 만약 그가 살아난다면 자신의 억울함 따위는 평생 가슴에 묻어도 좋다는 간절한 기원을 올리며 신령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똥밭에서 자라난 약초들은 명옥의 눈물을 먹고 자란 듯 더욱 푸르고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냈으며 그 향기는 이제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옥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그녀를 돕기 위해 똥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비웃음과 조롱으로 가득했던 그곳은 어느새 희망과 화합의 장소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우가 몰아쳐 명옥의 밭이 잠길 위기에 처하자 마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나와 둑을 쌓고 물길을 돌리며 명옥의 소중한 약초들을 지켜내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명옥은 자신을 위해 애써주는 이웃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하였고 비록 남편에게는 버림받았으나 마을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소속감과 위로를 얻으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하늘은 더없이 맑게 겠고 똥밭 위에는 찬란한 무지개가 걸려 마치 명옥의 앞날에 펼쳐질 서광을 예고하는 듯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옥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밭으로 달려가 약초들을 살폈고 다행히 큰 피해 없이 견뎌준 식물들을 안으며 생명의 경이로움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조진사 댁의 달래는 남편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이제는 대놓고 안방의 금고를 열어 폐물을 챙기기 시작했고 이를 말리는 늙은 하인들을 매질하며 악녀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어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조진사는 침상에 누워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말 한마디 할 힘조차 없어 눈물만 흘릴 뿐이었고 자신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선택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뼈저린 고통 속에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옥이 자신을 위해 약초를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다른 하인을 통해 듣게 되었고
아내의 변치 않는 사랑과 정성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회한을 느끼며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조진사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옥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 소망은 차가운 방 안에 메아리 치며 슬프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똥밭에서 가장 귀하게 자란 산삼에 버금가는 영약을 정성스럽게 캐내어 깨끗한 비단천에 싸서 품 안에 깊숙이 간직하며 마을로 내려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예전의 화려한 안주인은 아니지만 고생의 흔적이 훈장처럼 박힌 당당한 여인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 밖을 나섰습니다. 마을 길을 걷는 명옥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결연했고, 그녀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조롱 대신 응원의 눈빛을 보내며 명옥의 뒤를 조용히 따르기 시작하여 커다란 행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조진사댁 대문 앞에 도착한 명옥은 잠시 멈춰서서 옛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고, 자신이 쫓겨났던 그 문을 통해 다시 들어가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명옥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황폐해진 정원과 사나운 표정의 달래, 그리고 그 뒤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하인들의 모습이었으나, 명옥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달래는 명옥을 보자마자 어디서 이런 천한 것이 다시 들어오느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명옥은 그 목소리를 압도하는 차분하고도 힘있는 말투로 남편의 병을 고치러 왔으니 비키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명옥의 기세에 눌린 달래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명옥은 곧장 남편이 누워있는 안방으로 향해 들어가 악취와 어둠이 가득한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게 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가져온 영약을 꺼내 조심스럽게 다려 남편의 입술에 흘려 넣었고, 조진사는 명옥의 손길이 닿자마자 기적처럼 눈을 뜨며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명옥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제 괜찮으니 안심하라고 다독였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방 안을 채워 조진사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했고, 집안 전체에 서려 있던 불길한 기운을 몰아냈습니다. 방 밖에서는 달래가 여전히 악을 쓰며 방해하려 했으나, 명옥의 뒤를 따라온 마을 사람들과 정신을 차린 하인들이 그녀를 막아섰고, 이제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돌아왔음을 선포하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명옥은 남편의 병수발을 들며 밤을 지새웠고, 그 정성 덕분에 조진사의 안색은 조금씩 돌아왔으며 집안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으니, 이는 명옥이 똥밭에서 일구어낸 생명력이 다시 집안으로 흐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명옥의 눈동자에는 지난날의 슬픔 대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고, 그녀는 이제 쫓겨난 본처가 아닌 마을의 영웅이자 집안의 구원자로서 다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명옥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짐을 챙기면서도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대문 밖으로 발을 내디딜 때까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직 시어머니가 생전에 물려주셨던 낡은 은비녀 하나와 평생 모은 푼돈이 든 주머니 하나만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새 삶을 시작할 유일한 미천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운 시선을 뒤로하고 길을 걷던 명옥은 문득 마을 변두리에 버려진 황무지이자 악취로 인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똥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비참한 땅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주머니를 움켜쥐며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명옥은 이른 새벽부터 쇠똥과 말똥이 뒤섞인 밭으로 나가 굳은 땅을 일구기 시작했는데,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가 옥가지며 머리칼에 깊게 배어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호미질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저 멀리서 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그녀를 비웃었고 한때 조진사댁의 고귀한 마님이었던 여자가 어쩌다 저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혀를 차며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명옥은 그런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땀방울이 흙바닥에 뚝뚝 떨어질 때마다 억울한 눈물을 삼키며 이 땅을 반드시 살아있는 옥토로 바꾸고 말겠다는 일념 하나로 굽은 허리를 펴지 않은 채 온종일 밭에 머물렀습니다. 조진사 댁을 차지한 달래는 명옥이 마을 근처 똥밭에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고소하다는 듯 깔깔거리며 웃었고 자신의 승리를 더욱 만끽하기 위해 명옥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궁리를 하며 못된 심보를 드러냈습니다. 달래는 하인 중에서도 입이 거칠기로 유명한 한 녀석을 골라 명옥의 밭으로 보내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그녀의 의지를 꺾어버리라고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달래의 사주를 받은 하인은 명옥의 밭머리에 서서 일부러 큰 소리로 냄새가 나서 마을 전체가 역겨우니 당장 일을 멈추고 떠나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명옥의 평온한 마음을 휘저어 놓으려 했습니다. 명옥은 하인의 무례한 언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 땅은 엄연히 내가 전 재산을 주고 산 내 땅이니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하인을 간섭할 간다가 돌려보냈지만 가슴 한구석은 시린 바람이 부는 듯 아파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하인은 달래에게 명옥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는 말을 전했고 이에 분노한 달래는 마을 사람들에게 명옥이 미쳐서 오물을 먹고 산다는 등 있지도 않은 해괴망측한 소문을 퍼뜨려 명옥을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 획책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늘 본 마을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갔고 평소 명옥을 아끼던 사람들조차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멀리하기 시작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장터에는 이제 명옥의 이야기가 단골 소재가 되었는데 어떤 이는 그녀가 귀신에 홀린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조진사에게 쫓겨난 충격으로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이라며 근거 없는 추측을 늘어놓았습니다. 명옥은 장을 보러 마을에 내려갈 때마다 마주치는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비웃음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지만 그럴수록 입술을 굳게 다물고 더 열심히 흙을 파헤치며 자신의 존재, 증명을 오직 노동으로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인분과 오물을 뒤섞어 발효시키는 힘겨운 과정을 거치며 땅의 체질을 바꾸려 노력했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기적처럼 피어날 생명을 꿈꾸며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크약볕 아래서 밭을 일구던 명옥은 갑작스러운 현기증에 비틀거리며 밭둑에 주저앉았는데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시원한 물 한 사발을 건네며 등을 두드려주는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지혜롭기로 존경받는 김노인이 서 계셨는데 그는 명옥을 가엾게 여기는 눈빛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떼며 조언을 건넸습니다. 김노인은 허어로운 웃음을 지으며 땅은 정직한 사람의 발소리를 먹고 자라는 법이니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흙의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라며 명옥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를 보냈습니다. 김노인의 짧지만 깊은 가르침은 명옥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는 다시 호미를 쥐어잡으며 타오르는 햇살 아래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기로 맹세하며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금 곳곳하게 세웠습니다. 명옥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으며 똥밭에서 풍기는 악취조차도 장차 풍성한 수확을 안겨줄 대지의 향기로 받아들이는 경지에 이르러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밭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밭 한가운데에 작은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모으고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줄기를 끌어들여 오물 가득하던 땅을 조금씩 씻어내고 정화하는 고된 작업을 멈추지 않고
수행하듯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조진사 댁의 달래는 명옥이 굴복하지 않자 더욱 조바심이 났고 조진사가 가끔 명옥의 안부를 묻는 것에 질투를 느껴 집안의 돈을 풀어 마을 불량배들을 포섭하여 명옥의 밭을 망가뜨릴 흉계를 꾸미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래는 명옥이 기르고 있는 채소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자 밤중에 사람들을 보내 밭을 짓밟고 오물을 더 부어버리라고 명령하며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명옥은 어느 날 아침 밭으로 나갔다가 엉망진창이 된 현장을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졌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짐작하면서도 조용히 땅을 고르며 부서진 새싹들을 다시 심는 인내에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옥의 이러한 인내심은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기묘한 울림을 주어 몇몇 이들은 달래의 악행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묵묵히 밭을 지키는 명옥의 진심 어린 모습에서 예전 현숙했던 안주인의 기품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옥은 밭에서 나온 돌덩이들을 모아 담장을 쌓아 올리며 외부의 방해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터전을 보호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터지고 피가 흘렀지만 아픔조차 잊은 채 오직 땅을 살리는 일에만 몰입했습니다. 그녀는 똥밭의 깊은 곳까지 흙을 뒤집어 엎으며 수년간 쌓여온 노폐물을 제거했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건강한 흙살이 드러날 때마다 마치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듯한 기쁨을 맛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자 명옥의 밭에서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나 지독하던 냄새가 신기하게도 사라지고 대신 코끝을 간지럽히는 맑고 깨끗한 흙내음과 은은한 풀, 향기가 온 마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명옥의 밭을 기웃거렸고 그곳에서 자라난 배추와 무가 다른 밭의 것보다 배는 더 크고 청초한 빛깔을 띠는 것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자신들의 무지를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옥은 첫 수확을 앞두고 하늘에 제를 올리며 이 모든 것이 대지의 자비와 인내 덕분임을 고백했고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 그들에게 나누어 줄 작물을 고르며 진정한 포용의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달래는 명옥의 밭이 풍작을 이루었다는 소식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화를 참지 못했고 조진사가 그 소문을 듣고 직접 밭을 구경하러 갈까봐 전전긍긍하며 집안에만 가두어 두려워 애썼으나 진실은 담장을 넘어 멀리 퍼졌습니다. 조진사는 집안 공기가 예전 같지 않고 달래의 히스테리가 심해질수록 명옥이 가꾸던 평화로운 일상을 그리워하게 되었으며 어느 달 밝은 밤 몰래 집을 나와 명옥의 똥밭 근처를 서성이다가 그녀의 숭고한 노동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땀을 닦으며 달빛 아래서 밭을 돌보는 명옥의 뒷모습을 보고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한 통증을 느꼈지만 감히 다가가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습니다. 명옥은 남편이 다녀간 줄도 모른 채 밭 한구석에 심어둔 귀한 약초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살피며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짚으로 땅을 덮어주는 정성을 들였고 그녀의 손길은 마치 갓난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따사로웠습니다. 똥밭은 이제 더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었고 명옥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창고이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인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명옥을 보면 먼저 머리 숙여 인사했고 그녀가 기른 작물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으며 명옥은 그들에게 넉넉한 인심을 베풀며 다쳤던 이웃 간의 정을 다시금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명옥의 오막살이에 예전에 자신을 모시던 늙은 몸종이 찾아와 조진사가 달래의 횡포와 낭비로 인해 심신이 쇠약해졌고 집안 형편이 예전만 못하다는 소식을 눈물로 전하며 명옥이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명옥은 늙은 하인의 손을 꼭 잡으며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 더 기다리라 달래주었고 남편을 위해 특별히 챙겨둔 보약 같은 채소와 약초들을 꾸러미에 싸서 보내주며 아내로서의 도리를 묵묵히 지켜나갔습니다. 그녀는 달래가 자신을 해치려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복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일구는데 더 집중함으로써 악을 선으로 이기는 고차원적인 지혜를 보여주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깨달음을 얻게 했습니다. 명옥은 바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김노인을 다시 만났는데 노인은 명옥에게 이제 땅의 기운이 완전히 살아났으니 머지않아 큰 복이 들어올 것이라 예언하며 그녀의 굳은 의지와 인내심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명옥은 김노인의 격려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 똥밭을 샀던 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확신하며 다가올 내일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을의 아이들도 이제는 명옥의 밭 주변에서 뛰어놀며 그녀를 따랐고 명옥은 아이들에게 밭에서 갓 딴 싱싱한 열매들을 나누어 주며 온 마을의 따스한 온기와 웃음꽃이 만발하게 만드는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명옥은 밭을 일구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고 자신을 쫓아낸 조진사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매달 초하루면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조용히 집 대문 앞에 두고 오는 등 변치 않는 지조와 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명옥에 대한 동정로는 존경심으로 바뀌었고 달래의 입지는 날로 좁아져 집안에서도 하인들의 무시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권력의 무상함을 서서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옥은 이제 똥밭의 여주인이 아닌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성장해가고 있었으며 그녀의 소박한 오막살이는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의 상담소가 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사랑의 공간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이 시작되자 명옥은 밭에 걸음을 듬뿍 주고 내년 농사를 준비하며 혹한의 추위를 견뎌낼 채비를 마쳤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넉넉하여 마을의 어려운 이들에게 곶감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눈이 소복하게 내린 똥밭을 바라보며 만물이 휴식하는 겨울의 정취를 만끽했고 그 하얀 눈 아래서 생명의 신비가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끼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의 평온함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명옥의 이름은 이제 인근 마을까지 널리 알려졌고 똥밭을 금밭으로 만든 기적 같은 여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시련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적인 사연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달래는 집안의 가세가 기울자 본성을 드러내며 조진사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명옥이 가져다 준 약초와 음식들을 조진사 몰래 내다 버리거나 자신이 먹는 등 탐욕스러운 행동을 일삼아 집안 하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조진사는 뒤늦게 달래의 실체를 목격하고 큰 배신감에 휩싸였으나 명옥에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차마 그녀를 다시 부르지 못하고 매일 밤 술로 시름을 달래며 육신과 정신이 급격히 무너져 내려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명옥은 남편의 타락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지금 남편을 구하는 길은 자신이 더 당당하게 일어서는 것뿐임을 알고 더욱 열심히 약초를 연구하고 밭을 가꾸는 일에 매진하며 하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명옥은 어느덧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존재가 되어 마을 회의에도 참석하게 되었고 그녀의 현명한 의견은 마을의 크고 작은 분쟁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마을 전체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똥밭 근처에 작은 서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전수하며 마을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자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어 명옥의 명성은 날로 높아가고 주변의 칭송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명옥의 삶은 이제 개인의 복수를 넘어 공동체의 행복을 위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고, 그녀가 일군 똥밭은 진정한 나눔과 사랑의 실천 장소가 되어 마을의 가장 신성하고 귀한 땅으로 대접받게 되는 놀라운 반전을 일구어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명옥은 오막살이 화로 앞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창밖에서 들리는 가냘픈 신음소리에 놀라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조진사의 늙은 하인이 있었는데, 그는 조진사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사태의 신박함을 직감하고 서둘러 챙겨둔 구급 약초 상자를 들고 눈보라를 뚫고 조진사 댁으로 향했으며, 그녀의 발걸음은 남편에 대한 걱정과 집안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힘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명옥의 급박한 움직임을 보고는 등불을 들고 뒤따라 나섰고, 그들의 등불 행렬은 어두운 밤길을 밝히며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한 장엄한 행진이 되어 조진사댁 대문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조진사댁 대문 앞에 도착한 명옥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기억을 뒤로하고 오직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당당하게 문을 두드렸으며, 달래의 방해를 물리치고 남편의 침소까지 단숨에 달려가 쓰러져 있는 조진사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똥밭의 전기를 먹고 자란 신비로운 약초를 꺼내어 남편의 입술에 적셔주었고, 그 순간 방 안에는 똥밭의 악취 대신 맑고 향기로운 기운이 가득 차오르며 죽어가던 조진사의 맥박이 다시금 힘차게 뛰기 시작하는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달래는 이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으나 명옥의 뒤를 따라온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에 의해 붙잡혔고, 이제는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시간임을 알리는 숙연한 분위기가 집안 전체를 감싸 안으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남편의 곁을 지키며 밤새 기도를 올렸고, 새벽녘 조진사가 가늘게 눈을 뜨며 명옥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남편의 품에 안겨 지난날의 모든 서름과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진사는 명옥의 손을 잡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며 오열했고, 명옥은 그저 살아 돌아와 주어서 고맙다며 남편의 과오를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며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으로서의 위엄과 자애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달래의 모든 악행은 하인들의 증언으로 낱낱이 밝혀졌고, 그녀가 빼돌렸던 재산들도 다시 회수되어 집안의 가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명옥의 똥밭이 가져다 주니 놀라운 결과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명옥은 집안을 수습한 뒤 가장 먼저 똥밭으로 달려가 그 땅에 입을 맞추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준 그 땅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똥밭의 일부를 마을 공동의 약초밭으로 기증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이제 똥밭은 늘봄 마을의 자랑이자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여 자손 대대로 명옥의 덕행과 함께 전해 내려올 귀한 유산이 되었으니, 이는 쫓겨난 본처의 눈물과 땀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명옥은 다시 조진사 댁의 안주인으로 복귀했지만 예전처럼 화려한 옷을 입기보다는 검소한 무명옷을 즐겨 입으며 매일 아침 똥밭을 찾아가 흙을 만지는 일을 거르지 않았고,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귀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명옥의 이야기는 인근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 효부이자 연녀로서 표창을 받게 되었으나, 그녀는 공을 오직 땅과 하늘로 돌리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조진사는 아내의 뜻을 받들어 마을의 빈민을 구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남은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안은 예전보다 더 큰 풍요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달래는 마을에서 멀리 쫓겨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게 되었으니 권선징악의 도리가 엄연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명쾌한 결말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깊어가는 밤 명옥은 남편과 함께 캔마루에 앉아 보름달을 바라보며 저 달빛이 똥밭의 흙을 비추듯 우리네 마음도 늘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 가자고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평온한 잠을 선사하는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명옥은 밭에서 수확한 가장 좋은 곡식들을 모아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큰 잔치를 준비하며 고생했던 시절,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던 김 노인을 상석에 모셨고 그 자리에서 똥밭이 준 교훈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똥밭을 산 돈이 아깝지 않으냐는 누군가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가장 귀한 생명을 길러내듯 우리네 고통도 정성으로 가꾸면 보석보다 귀한 복이 된다고 말하여 잔치에 모인 모든 이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명옥의 삶은 이제 고통의 연대기를 지나 환희의 창가로 바뀌었으며 그녀가 일구어낸 그 척박한 땅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기름지고 향기로운 평화의 영토가 되어 영원히 빛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명옥이 꾼 꿈의 완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은 가을로 접어들어온 산천이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할 무렵 명옥이 가꾸던 그 척박한 똥밭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름기가 많아 작물이 잘 자라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곳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은 일반적인 채소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어 마치 신령스러운 기운을 머금은 듯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특히 밭 한가운데에서 자라난 이름 모를 식물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은은한 백색 광채를 발하며 사방으로 맑고 청아한 향기를 퍼뜨렸는데 그 향기는 심리 밖에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하면서도 감미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명옥을 비웃던 입을 다물고 밤마다 그 신비로운 빛을 구경하기 위해 밭 주위로 모여들었으며 그 땅이 예사롭지 않은 명당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명옥은 매일 새벽 찬 이슬을 맞으며 밭으로 나가 그 신비로운 식물들에게 정성껏 물을 주었고 마치 자신의 아이를 돌보듯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땅과의 교감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똥밭의 흙은 이제 검은 빛이 도는 기름진 옥토로 완전히 변모하였고 손으로 한 움큼 집어들면 마치 비단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명옥은 밭을 일구다가 우연히 땅속 깊은 곳에서 낡은 돌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수백 년 전 한 고승이 이곳에 세상의 병을 치유할 귀한 씨앗을 묻어두었다는 글귀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 산 이 땅이 단순한 오물 구덩이가 아니라 하늘이 숨겨둔 보물 창고였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어 대지의 은덕에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조진사 댁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집안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달래의 횡포는 이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달래는 명옥이 가꾼 밭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질투에 눈이 멀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으며 조진사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재산을 빼돌리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가업인 전답들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금은 보화를 몰래 친정으로 보내는 등 조씨 가문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으나 병상에 누운 조진사는 이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악행이 탈로 날까 두려워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심지어 조진사의 친척들조차 문전박대하며 집안을 거대한 감옥처럼 만들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명옥은 밭에서 자라난 식물이 전설 속에만 전해지던
천년설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영약이야말로 사경을 헤매는 남편을 살릴 유일한 처방임을 직감하며 조심스럽게 수확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약을 전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달래의 관계에 빠진 남편과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로 결심하고 때를 기다리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명옥은 낮에는 밭을 돌보고 밤에는 옥토에서 나온 신비로운 기운을 담아 정성껏 약을 다렸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마치 거룩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경건하고 정갈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오막살이 주변에는 어느덧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장작과 곡식들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명옥의 진심에 감동한 이웃들이 보내는 무언의 지지와 사과의 표시였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김노인은 명옥을 찾아와 이제 때가 무르익었으니 숨겨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준비를 하라고 조언하며 명옥의 뒤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김노인은 달래가 마을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꾸민 거짓들이 이제 하나둘씩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조진사의 눈을 가렸던 안개도 거칠 시기가 다가왔음을 예견해 주었습니다. 명옥은 노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이 겪었던 억울함과 고통을 보복이 아닌 용서와 치유로 승화시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모아 밭에 결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녀는 똥밭에서 나온 작물들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비한 힘이 있음을 믿었고 그 힘으로 무너진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명옥은 밭을 정리하던 중 달래가 보낸 자객들이 밭을 망치려 숨어든 것을 발견했으나 오히려 그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그들의 가난한 처지를 동정하는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명옥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감복한 자객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전과 달래의 지시 내용을 낱낱이 고백하며 명옥의 편이 되기로 맹세했고 이는 훗날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명옥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함으로써 적조차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포용력을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이런 행동은 마을 전체에 소리 없이 퍼져나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명옥은 더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곁에는 진실을 갈망하는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 그녀의 앞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조진사 댁의 안방에서는 조진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명옥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으나 달래는 그의 입을 막으며 죽음만을 재촉하는 냉혈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니 천벌이 머지않았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달래는 명옥이 가져다 준 약초를 독약이라며 조진사에게 거짓을 고하고 자신이 가져온 검증되지 않은 독한 약을 억지로 먹여 조진사의 몸을 더욱 망가뜨리는 치밀하고도 잔인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하인들은 이 광경을 보며 발을 동동 굴렀으나 달래의 기세에 눌려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직 명옥이 돌아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진사의 침실은 이제 생명의 기운보다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어둠의 공간이 되어갔고 그 속에서 조진사의 영혼은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명옥은 어느 보름달 밤 똥밭 한가운데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천년설삼의 본체를 수확하는 데 성공했고 그 순간 하늘에서는 상서로운 구름이 밭을 감싸 안으며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 귀한 영약을 품에 안고 이제는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며 정갈하게 몸을 씻고 새하얀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조진사댁으로 향하는 장엄한 행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등불을 들고 명옥의 뒤를 따랐고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진사댁의 대문을 향해 밀려갔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행렬은 진실의 빛이 승리할 거심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명옥의 얼굴에는 더는 슬픔이나 원망의 기미가 없었으며 오직 남편을 살리고 가문을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자애로운 안주인의 기품만이 가득했습니다. 조진사댁 대문 앞에 도착한 명옥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문을 열 것을 명령했고 달래가 고용한 불량배들이 막아서려 했으나 명옥의 뒤에 선 수백 명의 마을 사람의 기세에 눌려 겁을 먹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마당으로 들어선 명옥을 보고 달래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어디서 천한 것이 들어오느냐고 독설을 퍼부었으나 명옥은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태도로 달래의 모든 악행을 조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명옥은 품 안에서 달래가 재산을 빼돌린 장부와 그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의 자백서를 꺼내 보여주며 달래의 숨통을 조였고 달래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제 집안의 공기는 반전되어 명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고 달래의 가식적인 가면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 어린 시선 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옥은 곧바로 조진사의 침소로 들어가 달래가 먹이던 독한 약을 치워버리고 자신이 똥밭에서 정성껏 키워 다려온 천년설삼의 약즙을 남편의 입술에 정성스럽게 적셔주었습니다. 약즙이 조진사의 입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그의 파리했던 안색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멈추었던 맥박이 다시 힘차게 뛰며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되살아나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진사는 가늘게 눈을 뜨며 눈앞에 있는 아내 명옥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눈물로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사죄했으며 방안을 가득 채운 영약의 향기는 집안의 온갖 부정한 기운을 한순간에 씻어내 버렸습니다. 명옥은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다독였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주인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달래는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재산을 챙겨 도망치려 했으나 명옥이 미리 배치해둔 마을 장정들에게 붙잡혀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녀가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명옥은 달래를 보며 분노하기보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며 그녀를 관가에 넘겨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선포하여 공정한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옥에 현명하고 단호한 처리에 박수를 보냈고 한때 똥밭의 여주인이라 조롱받던 그녀가 이제는 가문의 구원자이자 마을의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조진사 댁에 무너졌던 명예는 명옥의 정성과 지혜로 다시 세워졌고 집안은 예전보다 더 맑고 향기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마을의 중심으로서 그 위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명옥은 남편의 병세가 호전되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을 도와주었던 똥밭으로 달려가 그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자신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준 대지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똥밭을 전 재산 주고 샀을 때 느꼈던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으며 겉으로 보기에 더럽고 천한 것 속에도 가장 귀한 진리가 숨어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명옥은 똥밭의 일부를 마을의 공공약초밭으로 조성하여 가난한 병자들이 언제든 약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는 그녀의 덕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늘봄 마을의 똥밭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으며 그곳에서 자라난 작물들은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대접을 받으며 명옥의 이름을 길이길이 빛나게 하였습니다. 명옥은 다시 안주인의 자리에 앉아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흩어졌던 하인들을 불러 모아 따뜻한 밥을 먹이며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어 집안의 화목을 다시금 다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달래의 유혹에 빠져 방황했던 남편을 원망하기보다 그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고 함께 똥밭을 일구며 노동의 신성함을 배우도록 권유하여 조진사의 심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조진사는 아내와 함께 흙을 만지며 땀을 흘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는지를 깨닫고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비단옷이 아니라 정직한 땀방울 속에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밭으로 나가 작물을 돌보며 부부간의 정을 두텁게 쌓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진정한 부부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명옥은 밭 한 구석에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꽃이 피어난 것을 보았는데 그 꽃은 달빛을 받으면 노래하는 듯한 신비로운 소리를 내며 마을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명옥화라고 부르며 그녀의 자애로운 성품을 기렸고 마을에는 명옥의 덕행을 칭송하는 노래가 아이들의 입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옥은 자신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더욱 자세를 낮추고 가난한 이웃들을 살피는데 정성을 다했으며 그녀의 오막살이는 이제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정자가 되어 따뜻한 인심을 나누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가 일군 똥밭의 기적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사랑의 기운으로 성장하여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흐르게 되었습니다. 명옥은 밭에서 수확한 귀한 씨앗들을 모아 인근 고을의 척박한 땅을 가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실천에도 앞장섰으며 그녀의 지혜는 관가에서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고을 사또는 명옥의 공적을 조정해 보고하여 그녀에게 정경 부인의 봉호를 내리려 했으나 명옥은 자신은 그저 흙을 사랑하는 평범한 여인일 뿐이라며 사양하여 진정한 겸손의 미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조차도 부끄럽게 만들었으며 세상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명옥의 삶은 이제 개인의 서사를 넘어 한 시대의 귀감이 되었고 그녀가 가꾼 똥밭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땅으로 기억되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조진사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예전의 인자한 성품을 되찾았고 아내 명옥을 신령님처럼 받들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그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현명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명옥을 내쫓았던 그날의 잘못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 마을의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유생들을 후원하는 일에 앞장서며 가문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명옥은 남편의 변화에 기뻐하며 그와 함께 똥밭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고 부부의 사랑은 흙처럼 두텁고 나무처럼 단단해져 그 어떤 시련도 흔들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집안은 이제 늘본 마을의 등불이 되었고 명옥이 일구어낸 기적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감동의 강물이 되어 면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명옥의 똥밭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지지 않고 열매가 맺히는 기이한 풍경이 이어졌는데 이는 땅의 기운이 인간의 정성과 만나 천상의 낙원을 이루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명옥의 밭을 찾아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땅의 기운을 얻어갔으며 명옥은 그들에게 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지혜로운 조언을 건넸습니다. 명옥의 똥밭은 이제 단순히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성소가 되었으며 그곳에서 들려오는 흙의 노래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 천사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명옥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시련이 사실은 이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하늘의 시험이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운명을 축복하며 매일매일을 기적처럼 살아갔습니다. 명옥은 밭일을 하던 중 문득 하늘을 바라보며
저 구름처럼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가 남길 것은 오직 사랑과 진실뿐임을 되새기며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이 똥밭이 만인을 위한 터전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마을 공용자산으로 귀속시켰고, 이는 그녀의 사후에도 그녀의 뜻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는 지혜로운 결단이었습니다. 명옥의 이름은 이제 전설이 되어 어머니가 딸에게,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되었으며, 그녀가 일군 땅은 세세토록 복을 부르는 명당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명옥은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남편과 함께 갯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가졌습니다. 조진사는 아내 명옥에게 당신이 전 재산을 털어 똥밭을 샀을 때 나는 당신이 미친 줄 알았지만 이제야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명옥은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높은 가치를 품고 있다는 것을 땅이 가르쳐 주었을 뿐이라고 겸허하게 대답하여 남편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가을 벌레들의 울음소리와 어우러져 밤하늘로 울려 퍼졌고, 늘본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아늑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명옥의 똥밭에서 피어난 기적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그들이 내일의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잠들기 전 밭에서 가져온 흙을 작은 주머니에 담아 머리맡에 두었는데, 그것은 땅의 정직함을 잊지 않겠다는 그녀만의 약속이었으며, 그 흙내음은 그녀를 깊고 평온한 잠의 세계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드넓은 황금 벌판을 달리는 자신을 보았고, 그 벌판은 자신이 일구었던 그 똥밭이 변한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꿈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옥의 이야기는 이제 고통의 터널을 지나 환희의 광장에 도착했으며,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경전이 되어 세상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향기로운 가르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밝혀졌고 악은 물러갔으며 명옥이 일군 평화의 왕국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행복의 태양이 높이 솟아올라 온 세상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옥의 밭 근처에 작은 비석을 세워 그녀의 공덕을 기렸는데, 비석에는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일군 여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후세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명옥은 그 비석을 보며 부끄러워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들여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았고, 그녀의 삶은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로워졌습니다. 이제 늘본 마을은 더는 평범한 시골 마을이 아닌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이상향으로 변모했으며, 그 중심에는 똥밭을 금밭으로 바꾼 위대한 여인 명옥의 헌신적인 삶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명옥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했음을 느끼며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우주의 섭리와 대지의 자비가 가득 담겨보는 이들의 마음을 정화해 주었습니다. 명옥의 똥밭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를 지나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그녀가 뿌린 씨앗들은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풍성한 열매를 제공하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뿌리를 가졌으며, 그 뿌리는 똥밭의 깊은 흙 속까지 뻗어내려온 대지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명옥의 삶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연금술과도 같았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위대한 위로를 건네며 아늑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동쪽 산등성이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지던 날, 조진사댁 마당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명옥이 일궈낸 똥밭의 기적이 단순히 한 여인의 성공을 넘어줘 시가문에 뒤틀린 명예와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는 거대한 사건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명옥은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하얀 무명 수건을 쓰고 마당 한가운데에 당당히 섰으며 그 옆에는 기력을 회복한 조진사가 초췌하지만 맑은 눈빛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지켜보았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함께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묘하게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마당 구석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으나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도끼 어린 눈으로 명옥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수한 하인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눈짓을 보냈으나 이미 명옥의 자애로움에 감복한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명옥은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와 품 안에서 두툼한 장부와 달래가 몰래 친정으로 빼돌리려 했던 금은보화의 목록을 꺼내어 조진사와 마을 어르신들 앞에 정중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어느 보석보다 빛나 보였고 그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달래의 가슴을 파고들어 거짓된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옥의 뒤를 이어 달래의 사주를 받아 똥밭을 망치려 했던 장정들이 차례로 앞으로 나와 자신들이 받은 은전과 달래의 악행을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명옥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따뜻한 밥상과 용서에 감동하여 더는 죄를 지을 수 없었다며 눈물로 참회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진실에 여기저기서 분노 섞인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달래는 끝까지 발뺌하며 명옥이 이들을 매수한 것이라고 소리쳤으나 조진사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달래를 바라보며 그만하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조진사는 자신이 병석에 누워있을 때 달래가 했던 모진 말들과 약초를 가로챘던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노라 고백하며 달래의 모든 변명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마을을 대표하여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인데 어찌 감히 어진 안주인을 내쫓고 가문을 망치려 했느냐며 달래의 탐욕을 꾸짖고 당장 마을을 떠날 것을 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노인의 말씀에 동조하여 달래를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냈고 이제 달래가 설 자리는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은 오히려 추한 욕망의 상징처럼 비춰졌습니다. 달래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으나 이미 때를 놓친 뒤였고 그녀의 눈물에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잃어버린 권력에 대한 아쉬움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조진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가문의 법도를 어기고 천륜을 저버린 달래를 문중에서 제명하고 마을 밖으로 영구히 추방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그녀가 가로챘던 재산은 모두 회수하여 마을의 빈민구제에 쓰기로 선포했습니다. 달래는 하인들에 의해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잠시 정적이 감돌았으나 이내 마을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오며 진실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명옥은 떠나는 달래의 뒷모습을 보며 원망보다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지만 집안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조진사댁을 짓누르던 어둡고 탁한 기운은 순식간에 거치고 그 자리에는 명옥이 가져온 똥밭의 맑고 향기로운 기운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수습되자 명옥은 가장 먼저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모든 공을 자신을 믿어준 이웃들과 정직한 흙으로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늘부터 조진사 댁의 대문을 활짝 열어 누구든 배고픈 자는 먹고 힘든 자는 쉬어갈 수 있는 마을의 안식처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옥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그동안 달래의 횡포로 황폐해진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돕기로 했습니다. 집안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가니 이것이야말로 명옥이 그토록 바랐던 진정한 가문의 회복이자 마을의 평화였습니다. 명옥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불을 지피고 마을 사람들을 대접할 넉넉한 양의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는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똥밭에서 수확한 싱싱한 채소들을 듬뿍 넣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하인들도 예전의 밝은 표정을 되찾아 명옥을 도와 부지런히 상을 차리며 집안의 질서를 잡아나갔습니다. 조진사는 캔마루에 앉아 아내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발로 걷어찼었는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며 참회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당에는 평상이 펼쳐지고 마을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명옥이 차려낸 정성 어린 음식을 나누며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씻어내는 화합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명옥은 남편 조진사의 손을 잡고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으로 향하여 그동안 집안을 소홀히 보살핀 죄를 빌고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조진사는 조상님들 앞에서 명옥을 다시 정식 안주인으로 모실 것을 맹세하며 그녀의 지혜와 인내를 가문의 가르침으로 삼아 대대로 전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당 앞에 오래된 소나무 위로는 상서로운 까치들이 날아와 울어대니 마치 조상들도 명옥의 귀환을 기뻐하는 듯 보였고 집안 곳곳에는 맑고 청아한 기운이 깃들어 만사가 형통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명옥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으나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안주인으로서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옥은 마을 부녀자들과 함께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자신이 똥밭을 일구며 깨달았던 땅의 진리를 소박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안악들은 명옥의 고생담을 들으며 함께 울고 웃었고 명옥을 오해하고 비웃었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를 마을의 큰 어른으로 받들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명옥은 그들에게 똥밭에서 가져온 비옥한 흙을 조금씩 나누어 주며 각자의 집 앞마당에도 작은 채소밭을 가꾸어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해보라고 권유하여 마을 전체에 농사짓는 즐거움을 전파했습니다. 우물가에는 방망이 소리와 함께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늘봄 마을은 이제 시기와 질투 대신 상생과 나눔의 문화가 꽃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명옥은 집안 하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그동안 달래 밑에서 고생했던 노고를 치하하며 그들에게 새 옷과 넉넉한 보너스를 나누어 주어 사기를 높여주고 주인의 엄격함과 자애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신분은 달라도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임을 강조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집안을 돌보자고 당부하여 하인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인들은 명옥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감동하여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고 집안 구석구석은 그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닿아 윤기가 흐르고 단정하게 정돈되어 명문가의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명옥의 리더십은 강요가 아닌 소통과 공감에서 나왔기에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해질녘 명옥은 조진사와 함께 똥밭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그곳은 이제 더러운 오물터가 아니라 온갖 약초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지상의 낙원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조진사는 아내가 전 재산을 털어 이 땅을 샀던 것이 결국 가문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는 신의 한 수였음을 고백하며 아내의 해안에 다시 한번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명옥은 남편에게 땅은 배신하지 않으며 우리가 준 만큼 돌려준다는 단순한 진리를 말하며 우리 인생도 흙처럼 정직하게 일구어 가자고 속삭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똥밭의 흙은지는 노을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위로 흐르는 바람은 명옥의 수고를 위로하듯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명옥은 밭 한가운데에 작은 정자를 짓기로 결심하고 그곳을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담소를 나누고 지혜를 배우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 정자의 이름을 귀토정이라 지어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본분과 겸손함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고 이는 장차 마을의 명소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장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명옥은 또한 똥밭에서 자라난 귀한 약초들을 체계적으로 재배하여 인근 고을의 가난한 병자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줄 약방을 집안 한편에 마련하는 등 사회 환원 사업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으로 발전하여 마을의 자부심을 높여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명옥은 남편을 위해 똥밭에서 캔 산삼과 약초를 넣고 푹 구운 보양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렸고 조진사는 아내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부부는 촛불 아래 마주 앉아 지난날의 고통을 거울 삼아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려갈지 깊은 대화를 나누며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더욱 돈독히 다졌습니다. 조진사는 명옥에게 자신이 죽는 날까지 그녀의 뜻을 받들어 마을을 위해 봉사하며 살 것을 약속했고 명옥은 그런 남편의 변화를 대견해하며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약초 향기와 함께 부부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가득 찼고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이들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명옥의 집 앞으로 몰려와 노래를 부르며 뛰어놀았고 명옥은 아이들에게 줄 다과를 넉넉히 챙겨 마당으로 나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을의 미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똥밭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겉모습이 추하다고 해서 속마음까지 추한 것은 아니며 진심을 다하면 무엇이든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명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그녀를 마을의 어머니처럼 따르며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명옥의 영향력은 이제 세대를 넘어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확립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명옥은 그 웃음소리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의 보상을 받는 듯한 깊은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명옥은 집안의 모든 등불을 하나둘씩 끄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똥밭에 흙이 담긴 주머니를 만지며 하루를 정리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쫓겨났을 때의 차가운 밤바람과 똥밭의 악취를 떠올리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지금 누리는 이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되새기며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명옥의 방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은 그녀의 얼굴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그녀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숨을 내쉬며 깊은 잠을 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안은 이제 고요함 속에 깊은 안식의 기운이 감돌았고 조진사 댁의 담장은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성벽처럼 느껴져 보는 이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명옥은 잠들기 전 문득 내일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
새로 돋아날 새싹들을 살필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녀에게 노동은 더는 고역이 아닌 생명의 신비와 마주하는 신성한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온 마을이 똥밭에서 피어난 꽃들로 뒤덮여 향기로운 낙원이 되는 장관을 보았고 그 꽃들 사이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손을 잡고 춤을 추는 평화로운 광경에 미소 지었습니다. 명옥의 삶은 이제 고통의 연대기를 지나 축복의 서사시로 기록되고 있었으며 그녀가 일구어낸 그 척박한 땅은 이제 마을의 심장이 되어 영원히 멈추지 않는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는 쫓겨난 본처가 아닌 만인을 품어 안는 대지의 어머니로서 영원히 기억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진사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받은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길 것을 다시 한번 맹세했고 명옥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비녀를 보며 그녀의 고결한 희생의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똥밭으로 나가 직접 흙을 만지며 아내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고 그러한 결심만으로도 자신의 영혼이 한결 맑아지는 듯한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부부의 방에는 평온한 숨소리만이 감돌았고 늘봄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아늑하여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를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명옥의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지나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하게 흐르며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따스한 불빛 하나를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명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으며 새날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우아하여 보는 하인들의 마음까지 경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정갈하게 차려입고 대문을 열어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마을의 화합을 몸소 실천했고 명옥의 밝은 에너지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활기찬 아침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명옥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고 명옥은 그들에게 똥밭에서 갓 단 싱싱한 채소를 나누어 주며 변치 않는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명옥의 집은 다시 늘봄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며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오후에 똥밭의 한가운데에 앉아 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식물들이 전해주는 생명의 노래를 감상했고 그 순간 자신이 우주의 거대한 섭리 속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체험하며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흙 한 줌을 집어 코끝에 대고 그 깊고 그윽한 향기를 맡으며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것은 화장품 냄새가 아니라 정직한 땀이 밴 흙 내음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명옥의 눈동자에는 대지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었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식물들은 생기가 넘쳐나며 꽃망울을 터뜨리니 이는 명옥의 영혼이 땅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떠한 부귀영화보다도 이 작은 밭에서 느끼는 소박한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행복을 만인과 나누기 위해 자신의 남은 여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명옥은 마을 부녀자들을 불러 모아 똥밭의 수확물로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 법과 건강에 좋은 약선 요리를 가르치며 마을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건강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힘을 보댔습니다. 그녀의 친절하고 세심한 지도로 마을 안악들은 이제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주부로 거듭나게 되었고 명옥의 집 부엌은 마을의 사랑방이자 요리 강습소가 되어 늘 정겨운 대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명옥은 지식이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라며 자신이 아는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고 그녀의 무소유 정신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감이 되어 서로 돕고 나누는 미덕이 생활화되었습니다. 명옥의 가르침은 단순히 요리 기술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정성을 전하는 것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인성까지도 한결 부드럽고
넉넉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어느덧 명옥의 똥밭은 전국 각지의 선비들과 농민들이 찾아와 그 비법을 배워가는 배움의 전당이 되었고, 명옥은 그들에게 늘 한결같은 겸손함으로 땅의 소중함을 역설하며 올바른 농업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방문객들에게 똥밭을 전 재산 주고 샀던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과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일깨워 주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명옥의 이름은 이제 나라에 명망 있는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널리 알려졌으나 그녀는 여전히 흙 묻은 옷을 입고 밭을 일구는 농부의 자세를 유지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고결한 인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우리 민족의 인내와 지혜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어 역사 속에 깊이 각인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이 되자 명옥은 남편과 함께 캔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그동안의 소회를 나누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명옥은 남편에게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은 사실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말하며 이제 얻은 이 평화를 잘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제안하여 남편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저 별들처럼 변치 않는 사랑과 신의로 가문을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옥의 이야기는 이제 대단원을 향해 나아가며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 속에 녹아들어 영원히 지지 않는 전설이 되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잠들기 전 밭에서 가져온 약초들을 정리하며 내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에 행복한 상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고 그녀의 마음은 달빛보다 더 환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똥밭에서 일구어낸 것이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사랑의 열쇠였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며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명옥의 꿈속에는 이제 똥밭의 악취 대신 천상의 향기가 가득했고 그녀는 그 향기로운 낙원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꿈을 꾸며 평온한 안식의 밤을 보냈습니다. 늘봄 마을의 밤은 이제 명옥의 덕행으로 인해 그 어느 곳보다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잠든 이들의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며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어느덧 늘봄 마을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고 산등성이가 은빛으로 물드는 깊은 겨울의 초입이 찾아왔지만 명옥의 집안만큼은 화로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따스하고 아늑한 온기가 가득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침마다 조진사댁 대문 앞을 지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명옥은 그때마다 문 밖으로 나와 일일이 눈을 맞추며 정겨운 인사를 건네는 것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덕망을 쌓아갔습니다. 예전의 똥밭은 이제 하얀 눈 아래 덮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그 땅이 품은 강인한 생명력은 여전히 마을 전체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속삭여주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따뜻한 솜누비옷을 차려입고 안방 캔마루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온함과 자애로운 기품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 그 쓸모없던 똥밭을 샀던 그날의 선택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하늘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두 손을 모아 대지에 은덕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쫓겨난 본처라는 아픈 이름 대신
마을의 어머니이자 가문을 일으킨 현숙한 여인으로 칭송받으며 만인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올랐으나 여전히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조진사는 이제 아침마다 명옥의 곁에서 마당을 함께 쓸고 정화수를 떠놓는 일을 도우며 예전에 오만했던 모습을 버리고 성실하고 인자한 가장으로 거듭나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귀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명옥이 겪었던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매일 정성을 다해 그녀를 보살폈으며 아내의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명옥과 의논하여 결정하는 현명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추운 겨울날에도 손을 꼭 잡고 똥밭 근처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들의 다정한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수묵화처럼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어 진정한 부부의 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옥의 뜻을 받들어 각자의 집 앞마당에 작은 약초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늘본 마을은 이제 전국에서 으뜸가는 약초마을로 이름을 날리며 풍요롭고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명옥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히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땅을 사랑하고 이웃과 나누는 마음을 가르쳤기에 마을에는 시기와 질투 대신 상생과 배려의 기운이 늘 가득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마을 사람들은 조진사댁 사랑방에 모여 명옥이 우려낸 따뜻한 약초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그곳은 마을의 모든 갈등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지혜가 싹트는 화합의 장소가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똥밭에서 수확해 저장해둔 곡식과 약초들을 꺼내어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넉넉한 만찬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고 하인들과 함께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며 나눔의 미덕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된장국과 향긋한 약초밥 냄새가 끊임없이 피어올라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으며 그 향기만으로도 배고픈 이들의 마음은 이미 배부르고 따뜻해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옥은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올리며 이것이 바로 똥밭이 우리에게 준 선물임을 강조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넓은 마음씨에 감동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에